안녕하세요. 12월 3일 화요일 장마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장은 12월 달 들어서 좋진 않은 분위기를 연출 중에 있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이번 주 이틀 되었지만, 올려 볼게요. 이번 달 이틀 되었지만, 조금 더 하락 기조가 조금 더 강한, 아직 이틀밖에 안 돼서, 이 어느 정도까지 하락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11월 달 상승분을 반납하고 나서도 추가적인 12월 달에 하락 포지션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또한 11월 달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도 마이너스 4% 가까이 하락했던 증시가 12월 들어서도 하락 포지션을 갖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또 600선 초반대까지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봉 보겠습니다. 연봉 보시면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연봉 보시면 현재는 지금 코스피는 2084선, 종가 기준 2084선인데요. 5일선이 2116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봤을 때는 내년에 예상되는 5일선 기준이 40, 2100, 한 50에 55? 2150 이상 될 것 같아요. 2150선까지 올려놓고 시장 마감하느냐, 아니면 11선 부분까지 지지해주고 지금 11선 부분 보시면 11선이 이것도 조정이 된다면 한 2060선, 70선 11선 부분에서 마감을 할 것이냐, 일단 연봉상 그런 부분이 있고, 제 생각엔 11선은 이탈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물론 엄청난 충격이 온다면, 시장 충격이 온다면 11선 반납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코스피는 11선을 지지해주는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부분에서 마감하지 않겠나. 이 정도에서 2100선에서 2060선 사이 종가 12월 달 종가 19년도 종가 기준이 한 정도 안 되겠나. 좋다면, 정말 좋다면 5일선까지 올려놓고, 연봉상 5일선까지 올려놓고 마감하면 더 좋죠. 더 좋긴 합니다만은, 그만한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모멘텀 발생해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코스피가 그냥 오늘 분봉 봤을 때는, 오늘 이제 시가부터 이제 남미 쪽 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시가부터 확 눌렸어요. 갭 하락하고. 하지만 이때 갭 하락하고 나서 이때부터는 지지선이 발생하면서요. 반등이 계속 지수 쪽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고무적인 모습입니다. 이건 고무적인 모습이고요. 분봉상. 현재 내일 만약에 다시 또 재반등이 조금 더 오전장에 나온다면 충분히 다시 또 2090선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반면 코스닥도 장 초반에 갭 하락했고, 그 다음에 9시 하반까지 추가적인 하락세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반등을 했습니다. 상승과 반등을 반복하면서 금일 고가를 갱신을 13시 27분쯤 30분쯤에 갱신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상승을 또 반납했지만, 그래도 코스닥 또한 연봉을 보면, 코스닥은 지금 현재 연봉선이 코스피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현재 코스닥 보면 지금 현재 629.58, 한 630선 부분을 보면 지금은 11선, 5일선은 이미 돌파하기는 조금 버거워 보이고요. 11선을 내년에 11선을 한 610선 가까이? 그 정도가 11선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마감해서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11선을, 10년이죠, 10년. 10년 동안의 연봉선 평균치를, 그 이동평균선에서 지지하고 반등이 나와서, 저는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지나면 시장이 좀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좀 혼조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도쿄올림픽 전후로 시장 방향성은 뚜렷하게 좀 나타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면 충분히 한 3년 이내로 이 고점 한번 다시 또 녹화하거나 아니면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도 2600선이 고점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내년에 좀 반등해주고, 그리고 한 3년 내로, 2,500선 넘어서, 2,700~800선까지,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 한국 증시가, 지금, 삼성전자의 일단 그 실적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보통 한 5년 사이클로 실적이, 고점 갱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이때가 2016년, 17년도 삼성전자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하고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연간 실적 보면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7년도부터 이제 고점이 이제 상승을 하다가 18년도에 이제 고점 찍고 눌렸어요. 그러면서 시장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올라가는 추세가 2021년쯤을 예상하고 있어요. 사이클을 보면 2021년 그리고 2022년까지 괜찮을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뭐 대선하고 뭐 비슷하게 갑니다. 2022년이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럼 2021년이 시장이 좋아지고 2022년이 피크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백조산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보시면 지속적인 상승이 추가적 계속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향후 내년 하반기부터 2021년, 2022년까지 시장이 좋다면 한 3천선을 또 한번 그리고 삼성전자도 또 좋은 모습을 갖고 갈 수 있겠죠. 항상 보시면 지수를 보시면 이렇게 했다가 하락하고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또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항상 고점을 갱신해요. 항상 고점을 갱신합니다. 고점 갱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2600선을 또 갱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확률적으로는 90% 이상입니다. 코스닥은 뭐 이때 뭐 IT 버블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거고 코스닥도 지난 700선에서 무너졌다가 다시 또 돌파가 나와서 2018년도에 고점을 갱신시켰어요. 841선, 932선까지 발생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또한 이 상승을 하락 반복하면서 이 지수는 하락한 만큼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보다 더 많이 고점을 항상 갱신합니다. 뭐 우리나라가 정말 망하지 않는 이상 망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IMF처럼 망한 상황이 오더라도 다시 또 회복하면 다시 또 지수는 올라갑니다. 지수는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종목이 문제예요. 종목이 보유한 종목이 상폐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속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수는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지수가 크게 문제 안 된다는 뜻은 다시 시장은 다시 간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가긴 가는데 이제 종목 차별화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차별에 따라 우리도 보유 종목을 밸런싱 할 필요가 있겠고요. 저도 최대한 시장의 관심 종목들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먼저 선매수를 하든지 그 선매수 해놓으면 여러분들 뭐 옛날 우원개발처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선매수를 했어요. 선매수를 했는데 이때 만약에 좀 길게 보겠습니다. 짧게 보니까 잘 안 나오네요. 이때 선매수를 했어요. 이때 지지한다. 우리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3,900대 한번 4,000원 보고서 한번 매수해보자. 매수했어요. 그런데 시장이 안 좋아서 빠져요. 2,700까지 빠집니다. 와, 이건 뭐 킹메이커 믿고 한번 더 가봤는데 4,000원 들어갔는데 이거 뭐 반토막 가까이 나네. 이 생각 날 수 있죠. 실적 좋고 실적 좋아졌고 19년도죠. 시적 좋아졌고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주식수가 1,700만 주니까 한 4,000원 쳐도 한 700 정도? 700 정도였는데 이렇게 빠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거 정말 이거 갖고 와도 되나? 막 그때부터 막 묻습니다. 이때 되면 막 묻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5%인데 갖고 와도 됩니까? 마이너스 10%인데 갖고 와도 됩니까? 마이너스 15%, 20%인데 갖고 와도 됩니까? 갖고 와셔도 됩니다. 비중 추매를 하셔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비중 추매를 하셔서 10% 갖고 하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냐? 재무제표 가장 큰 실적 달성 중이고 시가총액 이 당시에 700억대 이 당시에 가면 더 싸지겠죠? 2,700원에 1,800만 주 예, 했을 때 500억밖에 안 돼요. 시가총액. 이런 재무제표에 그리고 이 우원개발에는 끼가 있는 종목이 500억 시총이 있다. 아, 이거는 뭐 땡큐 하고 생각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거 갖고 와야 됩니까? 이거 좀 뭐 말 그대로 속된 말로 좀 후달린다 아니면 좀 두렵다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하이 리스크로 예, 시장 빠질 때 같이 빠졌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집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빠질 때 쭉쭉 빠져요.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시적주 좋은 것들도 빠질 때는 주구장창 빠집니다. 뭐 신라젠 신라젠 시적주는 아니지만 대형주도 또 빠질 때는 쭉쭉 빠집니다. 막 반토막 이상.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털어놨으면 다시 또 반등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 오는 거예요. 자기 자리. 예. 시가총액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우원개발 시가총액 1,000억원 갈 수 있는 종목에 말씀드렸죠. 시가총액 1,000억원 높였어요. 8,200원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1,800만 주였으면 시가총액 1,500억 정도 됩니다. 갈 때는 확실하게 간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런 상황은 가는 게 아닙니다.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추세 맞추는 거예요. 추세 맞추고 매집하고 그리고 손절시키고 다시 또 매집하고 예, 그리고 살짝 올렸다가 시황 매물 받아먹고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 또 받아먹고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닥주들은 미리 추후에 제가 좀 하나의 설명을 드리고자 좀 길게 설명드리는데 바닥주들은 뭐 마이너스 5% 10% 빠져도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이리스크 하이턴이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턴이 뭡니까? 하이리스크 리스크가 크지만 리턴도 큽니다. 반등하면 때는 크고 하락도 크지만 하락도 마이너스 10% 이렇게 15% 10% 20% 10%씩 빠지죠. 상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상한가 20% 이렇게 올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게 이런 종목들이 하이리스크 하이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유형의 종목들은 마이너스 10% 20% 빠지더라도 한 방에 그냥 100% 올려버려요. 이게 바로 하이리턴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저하고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뭐 오늘 들어오고 뭐 어제 들어오고 하신 분들 시장 하락하잖아요. 시장 하락장 오면 당연히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종목이 다 빠집니다. 예. 오늘도 한 60, 70% 빠지는 종목이었는데 대부분 종목 다 빠지는데 내 종목만 빠지는 기분이에요. 내 종목만 빠지는 기분. 예, 내 종목 빠지는 기분이라서 마이너스 5%인데 이거 보여야 됩니까? 마이너스 10%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홀딩입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이리스크는 마이너스 10%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뭐 이 종목이 정말 행령 배임 혐의가 있어서 아니면 뭐 채권자가 파산 신청해서 정말 큰 악재가 발생해서 빠지는 게 아니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 빠지면서 그 세력들은 재매집 심한 매물 받아먹고 재매집 하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펜스터 마찬가지입니다. 펜스도 마찬가지로 빠지면서 심한 매물 다 받아먹고 이 상태에서 다시 또 다 받아먹으니까 이제 더 이상 물량이 나올 게 없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재료도 터졌겠다. 오늘 90% 가까이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턴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턴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빠져도 12% 이렇게 빠져도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턴 유형의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많이 매수를 하잖아요. 이 바닥주에 매수했어요. 바닥주에 매수했는데 만약에 4% 5% 이렇게 만약에 이때 샀다고 해도 10%죠. 만 10% 돼버리죠. 후달린다 생각합니다. 난 삼성전자 이런 거 매매하다가 삼성전자 매매했을 때는 많이 빠져야 마이너스 2% 3%인데 이거 마이너스 10%가 뭐 말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비중. 이 하이리스크인데 비중 10% 들어가버리잖아요. 가격 정도 들어오죠. 만약에 비중 30% 들어가 버렸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올라가요 또. 보유한 종목도 포트 중에. 근데 그 종목은 안 갖고 있어요. 이 한 종목이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올라가면 내가 괜히 킹메이커 좀 포트 좀 조절할 걸 비중 조정해서 포트폴리오 짜서 할 걸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빠지더라도 올라갈 때는 이렇게 또 쭉쭉 올라갑니다. 예. 이 하락분을 다 만회하는 상승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1ELB 하시면 여러분도 힘들고, 예, 저 또한 힘듭니다. 왜냐면, 이 유형을 모르시니까, 예, 이 특성을 모르시니까 여러분들이 겁먹을 수 있는데, 저희는 잔잔바리 매매가 아닙니다. 잔잔바리 매매도 아니고 대형주 매매도 아닙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매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매매는 제가 전문가 중에서 아마 제일 잘한다고, 예,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무서워하잖아요? 예, 그러면 저도 자신감이 상실이 돼요. 왜냐면, 여러분, 이 많이 빠졌어요, 이때.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손줘야 됩니까? 이 거래량도 거래량도 많이 없이 30만 주밖에 안 터지면서, 팍 밀어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네,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데, 막 겁먹어하시고, 이상한 말도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중에. 무방하고 또 다르네, 이 스윙 종목이기 때문에 빠질 때는 이렇게 또 빠질 수 있어요. 보유하고 오시면서 시장이 급락하면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실적도 괜찮고요. 실적도 아직까지 괜찮고, 시가총액 500 정도 되면, 재료만 타버리면 그냥 시가총액 800 갑니다. 예. 근데 시가총액 400까지 빠지잖아요? 500 샀는데? 20% 빠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난리 납니다, 예. 유로방 추천 종목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만시 20%가 많이 되냐?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 이제 환불처리해요. 나가서 쓸데없는 말 합니다, 밖에 가서. 야, 킹메이커 종목 샀는데, 만시 20% 손실났어. 하면서. 그거는 아마추어가 처리 생각이고요. 이 하리스 하이턴은 여러분들이 비중만 잘 지키시면, 첫 비중만 잘 지키시면 충분히 상당히 메리트 있는 매매 유형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인들이 많이 소원하는 게 하이리스크 하이턴 매매입니다. 그런데 그 하이리스크 하이턴 매매를 선호를 하는데 그분들은 몰빵해요, 몰빵. 몰빵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이 30%씩 올라가니까 20%, 30% 올라가니까 욕심이 생겨갖고 안 팔아요, 올라가도. 예. 내려갈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20% 10%씩 빠지니까 못 견뎌서 손절해버려요. 몰빵 치니까요. 예. 근데 하이리스크 하이턴을 운영만 잘 하시면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물론 더 수익이 내고요.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더 크게 가기 때문에. 근데 하락장에도 잘 매매하면 얼마 전에 캐비아 메타도 있죠. 캐비아 메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매수하고 나서 손실 났잖아요. 예. 8월달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제가 뭐라 했습니까? 추매를 하면 했지 손절은 아니다.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24%, 또 20% 이런 상승 패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수익 실현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닥주는 좀 기다림이 많이 필요해요.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근데 이제 장중 단타 종목도 설명드릴게요. 오늘 장중 단타를 이제 달리는 말에 올라탔어. 장중 단타는 제가 달리는 말 혹은 눌림목 매수 둘 중에 대부분 하나 하는데, 이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제가 매수 타자를 치어요. 예. 이건 제가 엔전에 설명 한번 드렸는데, 하신전공 앞에 따라 두개 붙여야죠. 하신전공 단기 그리고 지금이 1660원 되니까 1360원 되니까 1360원에서 1370원 사이 비중 5% 이내 매수. 자, 여기서 한 10초, 최소 10초는 걸립니다. 그럼 컨트롤 C 해서 이제 문자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V 해서 문자를 전송합니다. 문자 전송 시간까지 한 15초, 20초 걸리겠죠. 그러면 이게 막 와는데 빠르신 분들은 어차피 제가 카톡 먼저 보내잖아요. 빠르신 분들은 바로 준비했다 바로 메시지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유로방 인원이 한 400만 가야 되니까 올라가겠죠. 예. 왜냐면 바로 한 2억 정도? 1억 정도? 예. 매수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추세가 올라가요. 근데 그때서 메시지 왔네? 로그인 해야겠다. 로그인해서 하신전공 추가해서 매수하자. 그러면 킹메이커 보냈으니까 15초 정도 지났고 그리고 내가 종목 추가하고 로그인 먼저 증권사 로그인 하고 로그인 빨리 안 되네. 예. 내가 종목 또 종목이 이름이 하신전공 하신이 아니고 하신이네. 예. 이렇게 추가하다가 벌써 30초 지났어요. 그럼 미리 준비한 분과
이제 시작하는, 이제 준비. 벌써 1분 차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가버리면 못 사요. 이분은 못 사요. 이분 못 삽니다. 미리 준비한 분은 살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해서 바로 배팅. 달리는 말이니까 바로 배팅 하신 분들은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분들은 못 사요. 못 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와, 이거 뭐 어떻게 잡으라고 이런 걸 추천하냐. 남들 잡았습니까? 나는 못 잡았는데. 본인이 못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 방 인원이 다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 잡을 수 있는 거는 달리는 말 아니고, 눌리목일 때 매수 가격을 만약에 1380원에서 1400원 드렸어요. 그러면 1380원에서 1400원에서 거신 분들은 다 매수 되겠죠, 당연히. 예, 이때 걸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걸었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다 매수 되죠. 근데 달리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는 말은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신 분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매수 먼저 거신 분이 우선순위예요. 근데 눌림목은 미리 준비하신 분이랑 이제 준비하신 분이랑 큰 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달리는 말을 내가 못 샀다 해서 뭐 다른 분들 수익 냈다 해서 배 아파하시고 이러실 필요 없어요. 본인이 노력하셔야 돼요. 본인이 노력 안 하면서 미리 준비하셔서 노력하신 분들을 뭐 비아냥거리고,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 분이 비아냥거려서 저는 내보내기 결정했습니다. 예. 왜냐면 본인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저 또한 많이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도 노력하셔야지만 수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뭐 드립니까? 오시면 유료방 입장하시면 드리는 말씀,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해 주시면 더 큰 있습니다. 이 팩트예요, 팩트. 적응 못하는데 어떻게 수익 냅니까? 킹메이커 이렇게 매매하는데 이렇게 매매해 주십시오. 킹메이커는 이렇게 매매하는데 본인은 이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매매해 주십시오. 눌림목만 매수해 주십시오. 본인이 눌림목 종목만 매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못 따라하면 스윙 종목만 매수하시면 돼요. 굳이 내가 다 먹겠다고, 다른 분들 수익 낸다고 해서 내가 다 먹겠다고 예? 뱁새가 그 항세 따라가듯이 그럼 가랑이 째지는 거예요. 본인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형의 매매만 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배 아파서 다른 분들께 피해가 가는 말씀을, 예, 삼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렵다. 난 달리는 말 추경 단타는 어렵더라. 안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면 돈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드리면 하세요. 수익 나면 일단 말씀드리면 하세요. 예, 수익 나면 배 아파서 말씀드리면 하세요. 예, 수익 나면 나 못 샀다. 어떻게 샀지? 하면서 전부 다, 예. 어떻게 샀지가 아니고 준비하시면 돼요. 준비하셔서 1분 1초라도 1분이 아니고 1, 2초라도 빨리 준비하신 분들이 오늘같이 하신 종목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찬스를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1초, 2초, 3초라도 늦게 준비하신 분들은 못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신 종목처럼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종목처럼 이렇게 바로 간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매수했던 코롱 머티리얼즈, 지난주 금요일에 했나요? 예, 매수한 이후에 눌렸어요. 이때는 다 매수 가능했어요. 예. 얼마 추천했냐 볼까요? 1630원. 요 지점에 매수했나? 예, 이때 매수한 것 같아요. 예. 매수하고 바로 튀어올랐는데 3% 수익이 안 돼서 갖고 가다가 1630원이니까 다 매수됐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상승, 다 수익 실현. 여기서 이런 패턴도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주구장창 쭉 올라가고 바로 수익 실현 나오는 거는,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뜻이죠. 그런 게 나왔다. 내가 준비가 다른 분들보다 늦었구나. 그걸 인정하시고,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뭐, 하루 종일 왈가부가 하시면, 예, 이 매매, 제가 집중 못합니다, 집중을. 저 오전에, 예, 어떤 분 때문에 이 집중을, 말 그대로 1시간 동안 집중 못했어요. 예. 그 본인이 매수 못했다 해서, 예, 그거를 갖고, 예, 언급을 해주시면, 그 말에 또 다른 분이 또 말씀하시고, 또 다른 분이 말씀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또 제가 설명드려야 되고, 이렇게 되면 1시간 그냥 날려버려요. 예. 이 귀중한 6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못 사서 못 놓쳤다면 내가 좀 더 개선해야겠다. 그 생각 하셔야 되지. 아, 배 아프다, 뭐, 아니면 어떻게 사냐.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종목 다 설명드릴게요. 넥스트 사이언스. 어제 말씀드렸듯이 시간에서 매도를 했고요. 오늘 이제 갭이 있었기 때문에 갭 떴을 때 바로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9천 한 300원에서 최종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어제 시간에는 9,350원 이상에서 매도를 했지만 시간의 단위가에서 매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장 초반까지 안내드렸고요. 시간의 단위가 매수 매도를 못하신 분들 배워두셔야 돼요. 못 배워두시고 나중에 또 시간에 매수를 했어요. 내가 시간 매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분들은 또 수익 냈어요. 또 배 아파서 또 뭐라 하세요. 네. 또 이상한 말씀 하십니다. 본인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제가 시간에 다니까 매매를 하면 여러분도 매매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 고객센터 전에서 증권사 고객센터 전화하셔야 돼요. 증권사 고객센터 전화해서 시간에 다니까 매매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장전 매매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다 답해 줍니다. 예. 그거를 안 하시고, 귀찮아서 안 하시고, 이따가, 시간에 다니까 매도하신 분들 다 매도하시 수익 내시는데, 본인은 수익 실현 못하고, 예.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요. 그리고, 시간에 다니까 매수해서 다음날 갭상승 노려보고, 예, 매수를 했는데, 나는 시간에 다니까 매수하는 방법 모르겠다. 알아볼 생각도 없고, 예. 그리고 다른 분들 수익 냈어요, 다음날. 갭상승 생각도 나서. 그리고 본인은 또,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그런 거 가르치지도 않고. 본인이 배워야죠. 본인이 증권사별로 다 다른데, 공통된 거면 제가 안내 드리는데, 똑같은 거면, 다른 거면 본인이 그 증권사 고객센터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증권사가 뭐 2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부분은 여러분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본인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넥스트 자이언스 그래서 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 바로 수익 실현을 안내드렸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갭이 있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 갭이 뜨면 눌릴 가능성이 있어서 어제 시간에서 다 매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감했고요. 하신종목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천 이후에 추천 드릴 때는 1360원에서 7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때였어요. 예, 이때였고 6분쯤에 제가 안내드렸거든요. 예, 6분쯤에 안내드렸고 70원까지 한번 닿았고, 예. 근데 70원이 많이 닿지 않은 것 같아요. 70원 이제 한옥과창이 없어진 걸 봤거든요. 예, 한옥과창이 70원짜리 한옥과창이 없어진 거 봤는데, 그 이후에는 바로 반등이 났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9시 12분 이후에 1370원이나 아니면 한옥과창이 완전 다 없어지진 않았지만, 한 1370원인데 걸린 매물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1370원 이하의 매수 거신 분들은 못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1375원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을 바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로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달리는 말은 이렇게 바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부분 여러분도 참조하셔서 이에 대한 메리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해서 이때 뭐 비중 100% 갔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빠지면 비중은 항상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센이고요. 소프트센은 오늘 이제 초반에 좋은 모습 보였는데 한번 이거 12월 5일이죠. 5일날 그 텐센트 그 개발자들 이제 소프트센에서 4회 이사 선임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사업 목적 변경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 모멘텀이 발생했어요. 모멘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보다가 보니까 이 거래 대금이 이때 상당히 많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이때 2,800원 부분이 강한 저항 가격이 될 수 있겠다. 이 먹는 것보다 빠지면 손실 날 가능성이 더 높겠다 생각했어요. 물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는 있어요. 12선 부분 아니면 21선 부분까지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더 갔다가 밀리면 좀 후달리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확실히 좀 갖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들었어요. 이 힘은 서브셋을 보시면 최근에 보시면 가장 힘이 있는 종목 중에 또 하나고 좋은 모멘트를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 주봉을 좀 반납할 수도 있어요. 2,400원 부분까지 반납할 수 있어요. 이때 되면 차라리 그냥 재매수를 하고 지금은 약손절 혹은 아니면 본저가 매도하자 그런 판단이 중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본저가 매도를 안내드렸고 바로 2,790원 2,690원 바로 패턴 상승이 나와서 바로 최종 매도를 안내드렸는데 조금 늦게 제가 안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대응 못하신 분들은 2,675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약손절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소프트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지금 현재 자리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매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한마디로 인정하자면 저도 이 부분이 이 롤링이 지금 소프트센 롤링이 호가창 보시면 아시겠지만 롤링이 좀 상당히 빡셉니다. 빡세서 조금 이렇게 막 쭉쭉 빼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빼잖아요. 그럼 이거 손절각이에요. 손절각.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자리에서 오면 그때 재매수하고 지금은 그냥 매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매도를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장중에 이렇게 매매했다고 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엠바이오니아. 엠바이오도 호가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도 물량이 없어요. 매도 물량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 매수 추천드리니까 바로 여러분들 뭐 못 살까 싶어서 탁탁탁탁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준비를 하신 분들은 또 못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매수하기 너무 어렵다. 왜냐면 이때 매수 신호 들어오면 여러분들 한 일주일만 있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매수 신호 들어오면 바로 호가가 올라가요. 왜냐면 바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호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가장 빠르게 하는 10% 상위 10% 분들만 바로 매수가 가능하지 그 이상은 다시 빠지면 그때 매수하시면 돼요. 뭐 바로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하면 바로 올라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안 갈 수 있는 이 거래량이 지금 현재 크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안내됐던 가격 혹은 7,700원 이하에서 한번 다 매수해 보시고 이 종목은 죄송합니다. 바이오니아는 10월 24일날 신규 상장되었고 이 종목은 미세먼지 관련주도 좀 몇 개 있어요. 그 미세먼지 관련주 지금 현재 정부에서 대책이 나오고 있고 지금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제 국회 이제 추경 쪽에 지금 얘기거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에서 뭐가 괜찮겠나 싶어서 하츠 이런 게 좀 아시다시피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조금 매수하기가 좀 버겁죠. 왜냐면 240선까지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사리 바닥주 잡자 싶어서 엠바이오나를 선택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스윙을 한번 진입해봤고 일단은 10% 수익 목표로 한번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정바이오하고 오늘 지수가 빠지면서 우정바이오하고 하천개그가 이제 원했던 그 추매 가격대를 진입했어요. 뭐 물론 저만 원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 중에 비중 3% 이렇게 추매를 위해서 첫 번째 비중을 잘 지키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플랜 B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걸 판단해 둬서 하천기계 우정바이오를 추매를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하천기계 말씀드렸듯이 이 상승분을 반납하면 추매 기준이다 생각해서 2,800 이하에서 추매를 했고요. 그리고 우정바이오도 뭐
빠졌기 때문에 추매를 또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에서 추매를 했다면 우정바이오나 하천기계는 경쟁력이 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물론 시장이 엄청나게 또 빠진다면 또 이 저점을 해소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슈팅이 크게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수익 실현하면 됩니다. 좀 기다렸다가 수익 실현하면 됩니다. 어차피 우정바이오 비중 5% 들어가 있다가 10% 들어가서 가격 경쟁력 낮추고 그리고 올라가면 수익금은 더 커집니다. 예, 여러분들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 옛날에 또 하나 종목을 또 설명드리자면 오늘 좀 길어지는데 죄송한데요. 뭐였죠? 로고스 바이오를 일단 한번 여기서 반 추매를 하고 빠지면 또 추매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왜냐면 이때 요만큼 상승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 패턴 나온다면 또 다시 또 15,000원대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거래량이 너무 평소에 없었기 때문에 이때 12,800 이상에서 매도 신호 드렸어요. 이 추매를 하신 분들 수익이 났습니다. 바로 예, 뭐 이때 샀지만 근데 이때 추매를 10% 했다면 아마도 분할 매도를 해볼 수도 있었어요. 예. 뭐 12,800에서 반매도하고 다시 또 한 14,000원에서 또 최종 매도했으면 수익금은 더 커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전략을 플랜 B를 전략을 갖고 대응하시면 뭐 오히려 더 짭짤하게 수익금이 나타나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첫 비중 잘 들어가시면 대부분이 잘 풀립니다. 예. 물론 10개 중에 2개, 3개 종목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10개 중에 7, 8개는 수익이 납니다. 예. 제가 2년 반 동안 이 리딩 하면서 그런 패턴을 그런 상황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특징 종목으로 펜스타 엔터입니다. 대북주가 오늘 장 마감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펜스타가 한 10%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요. 일단 펜스타는 실적도 괜찮습니다. 실적도 괜찮고요. 시가총액도 500억 정도 되는데 물론 재무제표 말씀은 500억 정도면 뭐 자기 가치 정도 아니면 조금 고평가다 생각할 수 있는데 펜스타는 끼가 있어요. 예, 끼가 있어서 제가 펜스타를 매매를 많이 해봤습니다. 매매해서 한 번도 손실 내고 나온 적 없이 다 수익 내고 나왔었어요. 근데 한번 추매를 해보면 좋은데 뭐 요것도 추매하고 저것도 추매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현금 비중이 다 소진되겠죠. 그래서 이건 굳이 추매할 필요 없이 매수를 한 이후에 1160원까지 반등해서 한 8% 가까이 수익이 나는데 수익 실현 못했거든요. 못하고 결국에는 인막 빠졌는데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첫 매수하신 분들 완전 나이스한 자리에서 또 매수하신 거고요. 그래서 상승 시 10% 수익 목표로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 없겠다 생각됩니다. 오늘 한 40분 가까이 제가 말씀드려서 목이 좀 아프고 발음도 좀 새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루하루 일이 예비하지 마시고 시장이 상승하면 하락할 때는 이렇게 빠져요. 상승하면 이렇게 그 리턴을 하이리스크 할 때는 우리 보유 종목들은 이렇게 크게 리턴을 하기 때문에요. 그때 수익 실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즐거운 또 저녁 시간 되시고 오늘은 시장이 조금 많이 침체돼서 저도 단타를 많이 못했는데 시장이 조금만 더 괜찮으면 장중에 조금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